자, 다음은 두 번째 접속사 오와에 관해서 정리해보죠. 397페이지의 오와의 용법. 그럼 또 오와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용법이 뭐고 특수한 용법이 뭘까? 이제 이렇게 나눠 정리하면 되죠. 그럼 교재를 보시면서 정리해보세요. 오와는 뭐야? 뜻이 무엇이나 혹은의 뜻이다. 즉 선택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오와도 and처럼 그 활용이 다양해서 단어와 단어뿐만 아니라 구와 구 또는 문장과 문장도 결합되고 두 관계뿐만 아니라 셋 이상도 결합할 수 있다. 이것이 오와의 중요한 특색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문을 보시면요. We had to choose.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only one course. 단지 한 코스만 among ethics, economic, physics와 biology. 이렇게 쓰면 윤리학이나 경제학이나 물리학이나 혹은 생물학 중에서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오와의 수일치 문제는 어렵지 않게 되죠. 오와는 항상 즉 뒤에 오는 명사,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근접 명사 일제에 따라서 뒤에 오는 명사에 의해서 수가 결정된다. 이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교재를 보세요. Tom와 his friends. 탐과 혹은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쓰면 오와 다음에 his friends가 복수니까 don't understand라고 쓰게 되죠. 또 Mary or I 하면 M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물론 오와가 상호 대조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복수로 받기도 하지만 이건 시험 문제상은 아니죠. 참고해서 보세요. Friendship, love와 charity. 우정이니 사랑이니 자선이니 이 모든 것이 희생적이다 하면 모든 걸 합한 거니까 이때는 복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구조는 드물고 여러분들이 오와가 나오면 수일치는 일단 뒤에 것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다음 오와가 갖는 특수용법. 그럼 이제 and에 견주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죠. 아까 우리가 and에서 특수한 용법으로 명령 and를 쓰면 앞에 거 하라. 그러면 뒤에 거 할 것이다 했는데 오와는 역시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 명령 오와를 쓰면 앞에 거 하라. 그렇지 않으면 뒤에 거 할 것이다 해서 이 부정문의 경우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와의 특수구문은 명령 오와, 가정 의미의 부정구문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 문을 통해서 정리하면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명령문에서 했으니까요.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라. 와, you will not pass the examination.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것을 if절로 쓰면 어떻게 될까? If you don't study hard. 만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will not pass this examination. 그러겠죠? 그 다음 hurry up, 서둘러라. 와, 그렇지 않으면 will be late for school. 우린 수업에 늦을 것이다. if절로 바꾸면요. If you don't hurry up, 즉 서두르지 않으면 will be late for school 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오와 대신 우리가 otherwise를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오와는 접속사, otherwise는 부사기 때문에 물론 그냥 막 바꿔 쓰기도 하지만 otherwise를 쓰려면 세미콜론을 써야 된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내용이죠. 자, 다음 오와가 갖는 등위 상관 접속사의 구문. 역시 오와의 등위 상관 접속사의 구문은 either A와 B겠죠. O와 B. A거나 혹은 B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와가 등위 접속사라는 사실. 따라서 A와 B는 대등 관계의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중시된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면서 예문을 살펴보세요. 자, 거기에 either the school authority or the parents 이렇게 쓰면 either 오와가 결합하는 것은 the school authority와 the parents를 결합해서 즉 학교 당국이나 학부모들은 responsible 책임이 있다 for today's education 오늘날 교육에 이렇게 쓰였죠. 자, 그 밑에 보세요. in usual 보통 때는 Tom slept either in the room or watched TV 라고 쓰면 맞을까 틀릴까? 이때는 either 다음에 in the room이 있고 또 오와 뒤에는 동사가 났으니까 대등관계 결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맞게 쓰려면 in usual 보통 때는 Tom either slept in the room 즉 either 뒤에도 동사를 쓰고 오와 뒤에도 동사를 써야 대등관계가 되죠. Tom은 방에서 잤거나 혹은 TV를 봤다. 이런 경우로서 오와의 상관 구문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와가 가는 몇 가지의 관용적 구문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시죠. 교재 399페이지. 자, 오와의 관용적 형태 숫자 뒤에
오와소를 쓰면 숫자 뒤에 오와소 하면 이 오와소가 남짓 한자말로 여라는 말이죠. 뭐 다섯 여, 다섯 남짓 이렇게 쓸 때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five persons 오와소 이렇게 쓰면 다섯 남짓 사람들이 wounded in action 그 사건에서 부상을 당했다. 숫자 뒤에 오와소는 남짓 여. 또 B번 와 else 하면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같은 개념이에요. Let's go in a hurry 서둘러 갑시다. 와 else 그렇지 않으면 we will not meet her 우리는 그녀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별로 이제 문제 없죠. 다음 와 before 무엇보다 빨리. 저건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time와 before others 즉 time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noticed 알아차렸다. The bankruptcy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파산을 이렇게 해서 우아가는 일반적 의미와 그리고 특수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은 세 번째 등위 접속사 but을 생각해 보자. 자, but는 무슨 뜻일까? 그럼 뭐 여러분들이 다 알죠. but 해가면서 무엇이지만 그러나 즉 역접 관계를 결합해 주게 되죠. 그렇지만 but는 다행스러운 게 셋 이상의 문장을 결합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but는 역시 일반 접속사에 충실하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죠. Tom works slowly. Tom은 천천히 일을 한다. but correctly. 그러나 정확하게 일을 한다. 이것은 but이 slowly와 correctly를 연결하고 있지만 실제는 Tom works slowly. but Tom works correctly를 결합한 문장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Mary looks weak in appearance. Mary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but she is strong at heart. 그는 마음은 매우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He apologized me. 그는 나에게 사과했지만 but I couldn't forgive him. 나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러죠. 자, 또한 주의할 것은 등위 접속사 구문에서의 생략이라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 노트 부분에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는 어구에 문법적 성분이 대등해야 되지만 무조건 생략되는 게 아니라 중복되거나 예견 가능한 요소가 생략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거기에 예문을 생각해 보세요. They are able to plan the work. 그들은 그 일을 계획하고 and to carry it out effectively.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럴 때는 and 뒤에 they are able을 또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앞이 they are able to plan the work이니까 마찬가지로 plan the work 대신 carry it out effectively를 연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and 앞에 있는 그 나머지 성분들을 생략한 셈이 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Tom would either study in the library 이렇게 쓰면 거기 study가 나오니까 오와 at home 이렇게 써도 in the library와 at home이 대등관계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등위 접속사 뒤에 오는 말이 무조건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문법 예견 가능하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어떤 but는 무엇이지만이나 그러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음 but의 특수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이거는 세 번째 지금 but가 됐고 but의 일반 용법이 됐고요. 두 번째 특수용법에서 거기에 but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but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는 뭘까? 쉽게 말하면 but는 우리는 등위 접속사라고 배웠다 이 말이죠. 근데 등위 접속사 외에 but는 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부정 의미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고 물론 부정 의미 가정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고 가정법 접속사요. 아니면 부정 의미 관계 대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but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는 but가 원래는 접속사지만 이 접속사 but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서 보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40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죠.
첫째, but가 부사 역할을 한다. 그럼 단지의 뜻이에요. I have but a few friends here. 나는 여기에 단지 몇 명의 친구만 있다. 그 다음 but가 전사로 쓰면 외에 제외하고를 의미하죠.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연습했죠. No one but the brave 하면 즉 용감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deserves the fair. 누구도 미인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쓰였죠. 그 다음 C1 부정 의미의 종속 접속사. 이것은 앞에 이미 부정어가 나왔을 때 이 구조를 쓰게 되죠. 앞에 부정어가 나오고 중간 연결어가 but이나 without. 이것을 이중부정 구문이라 했죠. 해석은 긍정으로 한다 했어요. I never went to the place. 즉 내가 그곳을 갈 때면 언제나 I thought my homeland. 나는 고국을 생각했다. 이런 그림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D번 부정 의미의 가정법 접속사로서 but that 아니면 but, for 이렇게 쓰면 무엇이 없다면 무엇이 아니라면 라고 쓴다 그랬죠. 그래서 I would buy the car. 나는 그 차를 살 텐데 but I have no money. 내가 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죠. 다음 다섯 번째 부정 의미의 관계사로 쓸 수가 있죠. 즉 무엇이 아닌 없는 There is no one but loves his own country. 즉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이때 버트는 who does not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서 버트가 접속사 외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버트의 가장 대표적 등위 상관 구문은 뭐야? 역시 B번 상관 구문 하면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배웠던 내용이고 뒤에 것에 의해서 수일치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말로서 B as well as A 또 아니면 B and A as well and A as well 등이 돼서 즉 뒤에 것은 물론 앞에 것도 해서 B에 의해서 수일치를 한다는 이 수일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니까 이제 예문만 간단히 보세요. Not only Tom, but also we. 이렇게 쓰면 we를 강조해서 are not satisfied. 즉 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을 as well as로 쓰면 we as well as Tom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are not satisfied. 물론 참고 본처럼 이 as well as를 be as well as를 and as well로 써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B가 갖는, 즉 but이 갖는 등위 상관 구문을 정리했고요. 자, 401페이지에 중요한 내용 또 나오죠. but가 있는 관용적 구문이 있어요. but가 있는 관용적 구문들. 기타 세 번째 but의 관용적 구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요 세 가지 꼴. 우선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하죠. Not A but B 라고 썼을 때와 Not that A but that B 뜻은 거의 비슷해요.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하는데 이땐 A, B가 Not A but B 하면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고 Not that A but that B 하면 문장과 문장의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물론 이때 not that 대신 not because를 쓰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로 볼 수가 있죠. 관용적 구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not A but B, not that A but that B 이 두 가지 구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을 통해서 생각하면 He's not a scholar. 그는 학자가 아니라 but a politician. 정치가다. 이렇게 쓰였죠. 그 밑에 B번 He succeeded. Not that he was lucky, but that he was sincere. 그는 성공했다. 그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성실했기 때문이다. 그러죠. 자, 그 다음 C번, D번은 여러분들이 조동사 can 편에서 의미했어요. No choice but 투부정사.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때 but는 접속사가 변한 전사라서 to를 썼죠. 이것은 nothing to do but 투부정사 같은 말. 무엇 할 수밖에 없다. 무엇 할 수밖에 없다. We had no choice but to follow his advice. 우리는 그의 충고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we had nothing to do but
to follow his advice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이죠. 그리고 D번 역시 같은 내용을 뜻해서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but 동사원형. 이것은 cannot help나 cannot avoid ing와 마찬가지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C번처럼 할 수밖에 없다나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의 같은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we couldn't but laugh at that sign. 우리는 그 광경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을 we couldn't help laughing at that sign.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we had no choice but to laugh at that sight로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C번, D번은 묶어서 기억을 하게 되죠. 그 다음 2번 세 가지 꼴. 자, 이거 지나치기 쉬운데 중요함. all but, anything but, nothing but. 자, 이 세 가지 수고. all but은 거의의 뜻이죠. almost. 그리고 anything but의 뜻이 매우 주의가 되죠. anything but은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nothing but은 단지. 이 세 가지 뜻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but의 일반적 의미와 그리고 특수 의미 또 관용적 구문들을 생각해 본 셈이죠. 자, 이제 기타 등위 접속사 정리하자.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는 and, or와 but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기타 등위 접속사는 가볍게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no아가 나오죠. no아는 또한 아니다 해서 부정 의미를 연결하는데 따라서 no아가 만일 붙으면 뒤에 문장은 뭐가 중요해요? 동사를 반드시 주 앞으로 도치해줘. 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거기다 색연필. 즉 연결되는 구문에 연속된 부정 의미를 표현하는데 이때 no아가 쓰이면 반드시 뒷문장에 동사가 주 앞으로 도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Mary is not diligent nor bright. 그럼 Mary는 부지런하지도 않고 또한 똑똑하지도 않다는 뜻을 갖게 되죠. 자, 그 밑에 의문 He is not rich. 그는 부유하지 않으며 nor does he wish to be rich 하면 또한 그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꼴이죠. 노아가 쓰이면 뒷문장은 반드시 주 앞으로 동사가 도치된다. 그것을 특히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노아를 동반한 등위 상관 접속사의 구문.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죠? neither A와 B, A, B 둘 중 어느 하나도 아니다. 당연히 either A와 B처럼 B에 의해서 수일치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등위 접속사 중에서 우리가 so에 관한 문제를 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so가 대단히 여러 가지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혼동하기 쉽게 되겠어요. 자, 교재를 보시면서 so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자, 거기에 so 하면은 첫째 일반적 의미가 so는 등위 접속사로서 일반적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so that과 마찬가지의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so that. 자, 그럼 예를 들면 거기에 I'm busy. 나는 바쁘다. so 그래서 I can't go with you today. 나는 너와 갈 수가 없다. 이것을 I'm busy, so that으로 써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런데 as 관용적 구문, so의 관용적 구문은요. 관용적 구문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뭐예요? as A, so B다. as A, so B. 이것은 결국 A 하듯이 B 하다. 자, 이런 구조를 갖게 되죠. A 하듯이 B 하다. 근데 뒤에가 이 so는 접속사로 볼까 강조부사로 볼까 할 때 이거는 강조부사가 되는 셈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B의 동사 도치 문제가 여기도 정리가 되겠죠. A 하듯이 B 하다. 물론 A가 접속사인데 뒤에 명사가 오면 전사가 필요할 때는 like를 쓰기도 해요. like A를 써도 A처럼 B 하다. 이렇게 써도 되죠. 즉 as A, so B 아니면 like A, so B A 하듯이 B 하다는 이 대등관계 구조 주의해서 기억하면 되죠. 자, 거기에 보면 as you treat me 내가 나를 대하듯이 so를 쓰면 I will이 아니죠. 왜냐하면 only so에 강조 부사가 있으면 반드시 뒷문장에 동사가 주 앞으로 도치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따라서 so will I treat your son 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as 대신 like로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죠. like your previous help. 즉 당신의 이전의 도움처럼 so will I help you. 나도 당신을 도울 것이다. 그림을 알 수가 있죠. so의 관형적 구문에서 대등 관계의 구조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so가 자, 목적 의미의 부사절. 즉 목적 의미의 부사절하면 무엇 하도록, 무엇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가질 때를 말하겠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려면 so that 아니면 in other that. 물론 so라 in other를 생략해서 that 이렇게 해서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에 뭘 써요? 조동사 can, may 따위를 쓰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물론 이것을 단문을 쓰면 so as to, 물론 in order to 아니면 그냥 to 이렇게 하면 똑같이 무엇 하도록 하기 위해서의 경우가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문을 통해서 보죠.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So that he might succeed. So that he might라는 조동사를 붙여서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건 이미 조동사 편에서 했죠. 이것을 같은 말로 he worked hard in order that he might succeed. 아니면 he worked hard that he might succeed라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했듯이 여기에 만일 so that 뒤에 조동사를 안 쓰고 컴마를 찍으면 그래서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he worked hard, 컴마 so that he succeeded 하면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그는 성공했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so that이나 in order that은 so as to나 in order to, to로도 표현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내용이 되겠어요. 무엇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so는 세 번째 결과 의미 부사절에 사용될 수가 있죠. so 하면 결과 의미의 부사절. 근데 이 결과 의미의 부사절 하면 세 가지 꼴이 정리가 돼서 즉 so that 아니면 so that can 또는 so that cannot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물론 먼저 정리할 것은 우리가 so that이 떨어져 있으면 앞에 거에서 뒤에 것 하다는 의미인데 이때 so that을 쓸까 아니면 such that을 쓸까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같은 so that일 때 뒤에 조동사를 안 붙였을 때와 can을 붙였을 때와 cannot을 붙일 때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거기에 예문을 보세요.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that 하면 이건 so as to와 같은 말로써 앞에 거에서 뒤에 것 하다. 즉 다시 말해서 he's so honest. 그는 그렇게 정직해서 that he's loved by everyone. 그는 모두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이것을 he's so honest 부정사로 쓰면 as to be loved by everyone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B번 so that can이 들어가 있으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할 수 있다니까 enough to와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This book is so easy that I can read it. 이 책은 그렇게 쉬워서 내가 읽을 수 있다. 이것은 물론 This book is enough for me to read로 바꿔 쓸 수가 있게 돼서 옛날엔 이 바꿔쓰기 문제가 이제 문법화 되었지만 요즘은 그냥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so that 뒤에 cannot을 쓰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할 수 없다. 또 뭐 너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할 수 없다 해서 to로 바꿔 쓸 수 있게 되죠. This book is so difficult. 이 책은 그렇게 어려워서 that I cannot read it. 이것은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와 같은 개념이 된다 해서 so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반적 의미가 그래서인데 이 so가 대등 관계 구문 유도해서 as의 so비가 될 때도 있고 목적 의미의 부사절 그리고 결과 의미의 부사절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for에 관해서 for는 왜냐하면의 뜻이죠. 전사로 쓰면 물론
동안이나 위하여, 대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지만 접속사로 쓰이면 왜냐하면 주로 부가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등위절해요. 자, because와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죠. He is sick. 그는 아프다. For 왜냐하면 he looks pale. 창백해 보이니까. 즉 다시 말하면 창백해 보이는 부가적 이유가 있으니까 아프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렇지만 이건 인과는 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 He looks pale because he is sick. 그는 아프기 때문에 창백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때 이때는 because를 쓰게 되죠. 인과관계가 성립될 때는 because고 종속이고 여기는 부가적 이유기 때문에 for를 쓰는데 for를 쓸 때는 콤마가 동반되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yet. yet은 무엇이지만 그러나 but하고 같은 의미죠. Tom drives quickly. yet safely 하면 탐은 빠르지만 안전하게 운전한다. 또 he's rich. 그는 부유하다. yet is unhappy.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밑에 보면 yet는 현대영어에서 단독적인 등위 접속사를 안 보고 양보절 속에 있는 강조 부사로 보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보 접속사 있을 때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 Although he is rich, yet he is unhappy 이렇게 쓰는 걸 볼 수 있죠. yet는 등위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요즘은 드물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는 거죠. 그럼 yet는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참고분에 시간의 의미의 부사로 많이 쓰이죠. 이미 벌써 아직의 의미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7가지 등위 접속사 부분이 전부 정리가 되죠.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종속 접속사에 관한 문제. 자, 종속 접속사는 오도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subordinate, nearest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종속 접속사는 이미 설명했듯이 어떤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있을 때 B라는 문장 앞에 종속 접속사를 붙이면 그 접속사 붙은 문장은 접속사 붙지 않은 문장에 속해서 이제 문장 역할이 아니라 한 품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있고 이때 한 품사라는 개념은 명사절이나 부사절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했죠. 따라서 종속 접속사 붙은 문장이 이제 종속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종속 접속사인데 그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면 that나 if나 with가 있고 그 다음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하면 나머지 모든 종속 접속사들은 당연히 부사절을 이끌고 물론 가끔 that나 if나 whether를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종속 접속사들은 부사절을 이끈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속 접속사 중에서 중요한 접속사들을 살피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나 if나 whether. that는 뜻이 무엇한 것이죠. 당연히 that는 무엇한 것에 대해서 명사절을 주로 이끌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니까 주어절, 보어절, 목적어절, 동격어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A번을 보세요. 영어에서는 주어가 긴 명사구나 명사절인 중량 명사일 때는 그 주어 자리에 두지 않고 가주어 진주어구를 쓴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that he would be innocent. 그가 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turned out false 할 때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그럼 여기 주어가 that he would be innocent라는 명사절이 주어예요. 그럼 명사절이 너무 기니까 따라서 이럴 때는 가주어를 사용해서 it turned out false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that he would be innocent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 표현이다 이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that Japan becomes the right. 그럼 that Japan becomes the right. 일본이 우경화 된다는 것은 makes the world peace precarious. 세계 평화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죠? 그럼 여기 주어는 that Japan becomes the right이니까
이것 대신 가조 it를 사용해서 it makes the world peace precarious. 즉 이것은 매우 세계 평화를 불안하게 만든다. 1번이 우경화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주어절에 관한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 당연히 대트는 보어절이 될 수가 있겠죠. The key of the problem. 그 문제의 핵심은 is that they don't have enough fund. 그들이 충분한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that they don't have enough fund가 당연히 명사절로서 주격보가 되죠. 그런가 하면 my plan, 내 계획은 is that we all become really happy.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 명사절로서 보호가 됐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5페이지의 노트 부분. 별 표시에서 색연필 표시를 해죠. 주어가 the reason일 때, 즉 주어가 the reason 이렇게 돼 있을 때 비동사 뒤에 오는 접속사가 because일까 that일까 하는 시험 문제는 자주 보이는 내용이죠. 자, 이럴 땐 과연 무슨 접속사를 쓸까?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은 우리말과 말과의 뭐예요? 의미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의미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가 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많이 했다. 그가 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는 그가 아프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아프기 때문이다로 끝나기 때문에 because를 쓰기 쉽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because를 쓰면 국어식 표현이지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안 쓰는 거야. 이건 국어식이다. 영어에서는 that를 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아프기 때문이다를 that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비동사가 판단일 때 이다 아니다의 판단 의미일 때 반드시 뒤에는 보호가 와야 된다. 와야 한다. 따라서 that는 명사절로서 보호가 되지만 because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보호가 될 수 없어서 틀리게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서 영어에서는 주어가 the reason으로 돼 있을 때 비동사 뒤에서는 우리말로는 because로 해석하기 쉽지만 영어에서는 반드시 that서를 써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예문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The reason why she didn't go there.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아프기 때문이다 해도 because를 쓰는 게 아니라 that를 써라 이 말이죠. 또 The reason of my objection.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is you are not sincere. 내가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도 because가 아니라 that를 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당연히 목적어 역할을 해서 목적어 절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주로 생략할 수 있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I think 나는 생각한다. 자,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om is a really good friend. 탐이 정말 좋은 친구라고. 그럴 때 that를 꼭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또 people say 사람들은 말한다. The two countries will compromise each other. 두 나라가 서로 타협할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 The government publicized to the citizen. 정부는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They should stay at home. 그들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that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that는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세 번째 예문처럼 그러니까 구조가 복잡할 때는 생략하면 오히려 틀리게 되죠. 그거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자, 목적어가 긴 명사구나 명사절일 때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지만 목적격 보호가 없으면 안 쓴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무슨 말이냐? I find that his innocence falls. 저렇게 중간에 중량 명사구가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I find it falls. 그리고 that his innocent이라는 구조를 쓰게 된다는 것은 아까 주어절과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어쨌든 that가 명사절로서 목적어절을 이끌 때 복잡하지 않으면 생략될 수 있다. that는 그것을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것이 중요한 문제. 그 다음 D번 동격어절이 또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추상명사 뒤에 that절이 올 때 이것은
동격어절이거나 형용사절인데 그럼 동격어절이냐 형용사절이냐 저건 여러분들 꼭 표시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that 이하 문장이 완전하면 that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격어절이 되고 that 이하 문장이 불완전하면 that는 관계대명사라서 형용사절이 된다. 거기다 생략필요. 자, 우리가 더 추상명사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요. 더 추상명사 뒤에 대절이 나왔어요. 일어났을 때 이 대절이 수식이냐 아니면 동격이냐 이걸 어떻게 파악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관계사일 때는 수식이고 절이면 수식이고 명사절이면 동격어절이겠죠. 그럼 어떻게 파악하냐면 뒤에 문장을 보고 파악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 문장이면 명사절이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 문장이면 관계사절이다. 그래서 수식이 된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the rumor that he died suddenly. 그럼 여기서 he died suddenly를 보세요. 그가 갑자기 죽었다.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이 that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격어가 돼요. 그가 갑자기 죽었다는 그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근데 the rumor that you told me. 그러면 you told me가 완전한 문장일까? 아니죠. tell이 수요동사이기 때문에 목조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you told me의 목조가 하나 있으니까 따라서 불완전한 문장. 더 루머가 있어야만 완벽하겠죠? 해석을 그래서 형용사절로 해석해야 돼요. 당신이 나에게 말했던 그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더 추상명사 뒤에 that을 이것이 과연 동격절이냐 형용사절이냐를 판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406페이지에도 그 예문이 나오는데 그건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 노트 부분을 보세요. 자, 우리는 that는 주로 명사절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근데 노트 부분을 보면요. 접속사 that는 주로 명사절을 이끌지만 형용사를 수식하는 that설이나 아니면 문법적으로 so that, such that, in order tha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사절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I'm glad that she returned her home safely 하면 I'm glad가 I 주어 am이 동사 glad가 형용사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 형용사가 이미 완전한 이형식 구문이죠. 그럼 여기에 쓰인 that설 이것은 절대 명사절이 아니라 glad를 수식하는 부사절임을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녀가 무사하게 고향에 돌아왔다는 것에 기쁘다 이란 꼴임을 알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Tom is so honest a boy that을 나왔을 때 이때 Tom is so honest a boy에서 Tom이 주어 is가 동사 so honest a boy가 보호예요. 그렇다면 that는 더 이상 이제 명사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부사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that가 이제 명사절일 때 여러 가지 구조 그리고 that는 또 몇 가지 경우에 부사절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명사절 if를 생각해보자. if는 뜻이 무엇인지. 원래 접속사 if를 보면 한다면의 조건 부사절이에요. 한다면 하고 조건 부사절로 쓰이지만 드물게 명사절로 쓰이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if가 문장 앞에 쓰일 때는 명사절은 아니게 돼요. 이때는 이건 조건 부사절이다. 문장 중간에 있을 때 가끔 명사절이 된다. 그것은 문맥을 보고 결정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If it rains tomorrow 하면 이때는 만일로 해석하라 이 말이죠. 이건 부사절이죠.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너는 집에 있을 것이다. 근데 I don't know exactly.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럼 know가 타동사니까 if는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 되겠죠. If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를 이라고 정리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the problem is. 그 문제는 이다. 그럼 비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주격보호가 필요하니까 명사절이 되겠죠. If she would like to go there. 그녀가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이다 라는 개념으로 명사절이 정리가 됐죠. 그리고 우리는 if나 that설에서 과연 that를 쓸까 if를 쓸까 하는 단순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동사에 따라서 동사가 tell이면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that절을 동반하게 되고 동사가 ask이면 물어보는 거니까 if절을 동반한다. 이것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I can tell you
나는 너에게 말할 수 없다. if를 쓸까 that를 쓸까? tell이 나왔으니까 that를 쓰는 거야. That I will rain tomorrow. 근데 I can't ask me, you can't ask me 하고 ask가 나오면 that를 쓸까 if를 쓸까 하면 if를 써라 이 말이죠. 그래서 동사에 따른 접속사 문제는 tell일 때 that를 쓰고 ask일 때 if를 쓴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죠. if는 무엇인지의 명사절로 쓰일 때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세 번째 whether 무엇인지 아닌지의 용법을 생각해보자. whether는 무엇인지 아닌지에서 명사절을 이끌 수가 있죠. whether you agree to it or not. 내가 그것에 동의하든 아니든 그것은 doesn't matter to me.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whether you agree to it or not이 주어절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명사절이다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ether she will welcome us or not. 이때 나는 모른다 타동사 뒤에 whether절은 명사절이겠죠. 그녀가 우리를 환영할지 아닐지를 모른다. 또는 my question is. 내 질문은 그들이 너를 이해하는지 아닌지다. 그래서 whether는 보호절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if는 인지라는 개념이고 whether는 무엇인지 아닌지 하는 개념인데 if와 whether의 차이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if나 whether가 같은 접속사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if가 있고 whether가 있어요. 뜻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것의 차이점이 뭘까? 그럼 이건 본래 if는 본래 접속사예요. 접속사고 이 whether는 본래 WH 의문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의문사의 변형꼴이다. 따라서 이 성질이 원래 다른 거야. if나 whether는 if는 본래 접속사고 whether는 WH 의문사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 노트 부분을 보세요. 1번 전사 뒤에 whether는 쓸 수 있지만 전사 뒤에 whether는 쓸 수 있지만 전사 뒤에 if를 쓰거나 전사 뒤에 that는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that나 if는 본래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또 두 번째 whether는 뒤에 or not을 동반하지만 if는 or not을 절대로 동반하지 못한다. 또 whether는 뒤에 to 부정사를 줄여서 whether to 이렇게 쓸 수 있지만 if to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if와 whether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와 if나 whether에 관해서 정리했고, 자, 다음은 두 번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은 나머지 모든 종속 접속사를 했죠. 모든 종속 접속사들이다. 따라서 50여 개 이상의 모든 접속사 다 부사절을 이끄는데 이것을 편의상 의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시간 의미 접속사들 아니면 이유 의미 접속사들 또는 장소 의미 접속사들 또는 조건 의미 등등 양보 의미 목적 의미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눠서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할 필요 없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죠. 거기에 시간 의미의 접속사는 after 후에 또 before 전에 as 할 때 하면서 since 무엇 이래로 till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시간 의미의 접속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이번엔 408페이지에 이유 의미의 접속사 하면 as 무엇이므로 because 무엇이므로 since 무엇이므로 in that 무엇이므로 now that is 무엇이므로 once that 일단 무엇이므로 since that 무엇이므로 seeing that 무엇이므로 이런 건 전부 다 이유 의미의 부사절이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밑에 노트 부분에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쉽게 말해서 as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as다. 가장 일반적으로 무슨 뜻이야?
이유 의미 접속사다. 그래서 as는 무엇 이무로의 뜻이 가장 많아요. 근데 두 번째 시간 의미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할 때, 하면서, 함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as는 원급, 대등 의미죠. 의미 무엇처럼 대등 의미의 접속사로서 처럼 듯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외에도 물론 as는 유사, 관계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물론 as는 부사로서 그렇게 쓰일 수도 있겠죠. 물론 as는 전치사로서 자격, 즉 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as는 일반적으로 이유 의미의 접속사로 많이 쓰이지만 시간 의미의 접속사 또는 원급 의미의 접속사 등이 될 때도 있고 또한 이런 유사 의미의 관계대명사 또 부사, 전사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노트 보내놨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409페이지에 since의 용법이죠. since가 나왔다. 그럼 접속사 since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죠. 무엇한지 무엇한 이래로. 이것은 당연히 주절의 동사가 완료형이나 기관어가 될 때죠. 그렇지 않으면 이유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또 전사 since와 from도 배웠죠. 전사 since, from 차이가 뭐냐? from은 언제부터 해서 기간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형의 동반이 가능하지만 since는 언제부터 줄곧 대서이니까 반드시 완료형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as와 because와 since가 무엇 임으로의 차이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임으로 이유 의미를 나타낼 때 as, because, since가 많이 쓰이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문장 앞에서는 주로 as를 쓰고 문장 중간에서는 because를 쓰게 돼요. 그리고 since는 물론 문장 앞이나 중간이나 관계없이 쓰인다는 것을 참고로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이 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의미의 접속사에 관해서 봤고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의미 뭐 if 하면 한다면 as if 마치 뭐처럼 once 일단 무엇 한다면 suppose 무엇 한다면 등의 개념은 이미 앞에서 한번 본 거니까 간단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410페이지에요. 중간에 노트 무엇에 관한 한 나로서 나에 관한 한 이런 구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쓰냐면 so far as 주어 be concerned 아니면 as for 아니면 for one's part 자, 이건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나로서 나에 관한 한을 영어로 써라 할 때는 so far as I am concerned를 쓰거나 as for me 라고 쓰거나 for my part라고 써요. 저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무엇에 관한 할 때 so far as 주어 be concerned 아니면 as for 목적격 또 for one's part 이거 연결해서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 양보 의미의 접속사들은 although 또는 though, however, granted that 아니면 whether, while, even if 등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411페이지에 목적 의미의 접속사로서는 so that 하도록 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less는 뭐죠? 하지 않도록 또 for fear that도 하지 않도록 특히 less나 for fear that 뒤에는 should라는 조동사가 필요한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죠. 그 다음 장소 의미 where 하면 하는 곳에 또 wherever 하는 곳은 어디나 거기 예문을 보시면 where you arrive 네가 도착하는 곳에 you must mark your proper sign 너는 고유보를 표시한다. 또 where you will go 네가 어디를 가든 you will find a kind man 너는 친절한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비교로서 as 하면 원급 형태로서 처럼만큼 되는 무엇보다 이런 등의 종속 접속사들 부사절 종속 접속사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